안녕하세요, 후수파판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파기될 때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로 상환하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 요즘 여기에 대한 기사도 좀 나오고 영상들도 보이길래 내친 김에 저도 자세히 알아보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 이 세금을 내는 방식이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아주 불리하게 돼 있어요. 구조상 이분들이 실수해서 불이익을 받기 딱 좋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실 분과 현재 임대를 하고 계신 건물주분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이 파기되건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건 계약이 파기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금으로 약정했던 그 금액이 위약금이 되는 건데 보통 거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죠. 예를 들면 10억짜리 주택을 매매 계약한다면 보통 계약금은 1억 원이고 파기됐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한 명이 1억 원이라는 불로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거예요. 이건 임대차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 경우에 위약금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어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법조항인데 여기 10번에 보시면 이런 경우의 위약금은 기타 소득이라고 명시해 놓았어요. 세금을 내야 하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런 경우에 일일이 신고하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충 넘어갔어요. 왜? 누가 알아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도 일일이 찾아내기 힘들고 또 자주 있는 일도 아니면서 대부분은 금액도 적습니다. 제가 지금은 10억짜리 매매 계약을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에서는 금액이 훨씬 적어요. 사실 여기에 세금을 내야 하고 안 내면 탈세라는 것도 태반이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지금 실거래 신고가 단축됐죠. 종전에는 60일이었는데 그 중간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거래 신고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제는 30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하고 나면 미리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파기되고 나면 또 바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전산 처리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도 그 어떤 때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추징하는 것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죠. 뭐 좋게 말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세금 부분에서는 선진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케이스의 불로소득을 이제는 세무당국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은 부동산에 관한 불로소득 원천봉쇄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죠. 앞으로는 분명히 바뀝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얼마를 어떻게 내는 것이냐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가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엄청 불리하기 때문에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이 되실 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3억짜리 매매 계약이고 계약금이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게 더 현실감이 있으니까. 계약이 성립되면서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해요. 그러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이 돈은 매도인이 먹는 거죠. 먹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냥 쉬운 표현으로 갈게요. 계약이 파기되면서 계약금이었던 이 3천만 원은 기타 소득으로 변하는 겁니다.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에요. 매도인이 일단 먹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른 합산과세 대상들과 같이 신고 처리하면 돼요. 세율은 22%, 660만 원입니다. 쉽죠? 문제는 매도인이 파기할 경우입니다. 매도인이 파기하면 총 6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죠. 이때 3천만 원은 원래 받은 것 다시 돌려주는 거고 다른 3천만 원만 위약금이죠. 이 위약금 3천만 원에 대해서 22%, 즉 66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6천만 원을 돌려주고 매수인이 그 돈을 받은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3천만 원은 뭐라고 했죠? 기타 소득이라고 했죠. 이 3천만 원이 건너가는 시점은 이미 기타 소득인 것이 확정된 이후죠. 기타 소득은 뭐다?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누가 낸다? 지급받는 쪽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낸다. 즉 이때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위약금을 받는 매수인이 아니라 위약금을 주는 매도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언제? 2배로 상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왜? 위약금은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데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쪽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이 납부 의무자이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매매계약 파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건 임대차 계약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영상 초기에 매도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분들도 꼭 보셔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분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방금 전의 사례에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6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 3천만 원의 22%인 660만 원의 세금을 떼고 5,340만 원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서 미리 뗀 660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영수증을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그 영수증을 받아놨다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써먹는 겁니다. 만약에 거래대금이 5억 원이고 계약금이 5천만 원이었다면 총 1억 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 5천만 원에 대한 22% 세금 1,100만 원을 빼고 8,900만 원만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계약금이 1억 원이었다면 2억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 1억 원에 대한 세금 2,200만 원을 떼고 1억 7,8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200만 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한 다음에 그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한 게 있죠? 매수인이 파기할 때도 매도인이 신고납부해야 하고, 매도인이 파기할 때도 매도인이 신고납부해야 하죠. 이건 왜 그러냐면 위약금 자체가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인데 이 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매수인이 파기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했던 그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건데 그걸 지급할 당시에는 기타소득이 아니었죠. 그때는 분명히 계약금이었는데 돈이 넘어간 이후에 계약이 깨지면서 나중에 기타소득으로 바뀐 거죠.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계약금이었으니까 원천징수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기타소득으로 바뀐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매도인이 파기하고 2배로 돌려주는 시점에서는 처음부터 기타소득인 것이 확정된 상태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매도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에도 세금이 있다는 것. 누가 파기하더라도 결국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2배로 상환할 때는 미리 그 세금을 떼고 줘야 한다는 것. 매도인 또는 임대인 분들은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실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